그리고 그때 다 못 들려드렸던 그 다음에 있었던 개발자에게 묻다라고 하는 영상을 좀 편집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영상을 공유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음소거한 상태로 영상을 틀 건데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소리가 안 들리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옷을 입음으로써 다이어트의 원리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우리 몸이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죠. 기초대사량은 뭐죠? 움직이지 않아도 필요한 우리 몸의 근육과 체중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체 구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양,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양을 기초대사량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하죠. 자, 그런데 잘못된 자세를 하고 있는 사람과 바른 자세를 해서 우리 몸의 중심 근육들, 자세 유지근이나 우리 몸의 동적 움직임근이나 이런 활동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세로 바꾼 경우는 어느 정도 칼로리 차이가 날까요? 우리 되게 식사량을 조절할 때 칼로리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반 공기 먹는 사람이 한 공기 먹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이 칼로리를 어떻게 소모시키지? 자, 그런데 아주 간단한 연구 결과가 뭐냐면 안 좋은 자세일 때는 12칼로리 정도를 소비를 해요. 즉 내가 아주 편안한 자세, 지금같이 의자에 기대거나 뭔가 의지하거나 지금 내가 생각하기 너무 편안한 자세는 10에서 12칼로리를 소모하는데, 바른 자세를 할 경우는 18칼로리에서 20칼로리 이상을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6에서 8칼로리의 시간당 칼로리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건 이 기초대사량, 이 운동 생리학적으로요. 그럼 10분에 1시간에 8칼로리면 우리가 하루 노동시간이 보통 몇 시간입니까? 6시간, 8시간. 8시간 잡아볼게요. 자, 그럼 8칼로리를 8시간 곱하면 몇 칼로리가 됩니까? 64칼로리가 되죠? 그러니까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운동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지금 업무 중에서 자세를 바르게 한 것 자체가 이 칼로리 차이를 풀로 일으키는 거예요. 왜? 내 몸이 지금 긴장하면서 근육이 계속 뭘 하고 있습니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 우리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른 자세의 가장 큰 효험이죠. 3분만 더 쓸게요. 너무 완벽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어에 점을 하나 찍어야 되잖아요. 그림에 활용 점점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재희 대표님하고는 저하고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이 엘리트 스포츠를 했었고 또 생활체육을 하고 운동을 평생 하다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 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어떤 자부심 그리고 중요성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역시나 운동하는 사람들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부상이죠. 그리고 다쳐가면서 이런 걸 해야 되는가라는 회의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듣고 나면 저거 입으면 뭐 만병통치약이야? 다 낫는 거야? 뭐 어떻게? 그리고 아까 여기 질문에 뭐냐면 저보고 입고 주무시냐라는 질문 한 가지. 그리고 또 아까 저 입고 주무시냐?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끝으로 정리를 딱 클리어하게 말씀드리면 저 안 입습니다. 밤에 이제 10년 정도 입었죠. 입을 필요가 없네. 저는 낮에 지금도 입지만 입습니다. 어디를 가도 입습니다. 비행기 보안 검색대에서 저를 검색해도 저는 입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시체들만 밤에 입는 거냐? 그게 아니죠. 일정 부분의 교정이 되게 되면 우리 몸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모든 있는 바른 자세는 이걸로 여러분들에게 종속시키고 여러분들을 가두는 답답한 코르셋 개념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탈코르셋입니다. 우리 몸속의 코르셋이 천연 복대가 몸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지금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있는 바른 자세에 가장 중요한 힐링 포인트, 장골, 척추, 그리고 경추, 견갑골, 우리 몸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 몸이 움직여야 되니 근육의 활동을 자유롭게 탈코르셋화 시킨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의존하실 수 있어요. 의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점점 그 의존도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줄이면서 내 몸 스스로 해야 되는 내 스스로 본연의 본능과 활동에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저 같으면요. 자, 여러분 8주년 됐어요. 자, 오늘 이벤트 하니까 많이 사세요. 이게 맞잖아요, 원래. 오늘 특별히 싸게 드릴게요. 그건 장사꾼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이걸 뭐 많이 사달라 이런 말씀보다는 사주시면 감사하지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몸의 기능을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안 입고 좋아지면 더 좋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 몸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힘의 작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기술이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좋은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좋은 제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오신 분들은 기술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신 거고 그리고 이 자세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죠. 끝으로 제가 2020년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캠페인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바른 자세가 아름답고 건강한 몸이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죠. 그 일환으로 우리가 친한 사람들, 아주 친한 사람이 뭔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뭐라고 우리는 얘기합니까? 바보야! 라고 하죠.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충을 호소할 겁니다. 허리 아파요, 무릎 아파요, 다리 아파요, 몸이 이상해요, 힘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바보야! 문제는 자세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바보야! 문제는 자세야.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이 자세의 건강에 대해서 좀 많이 일깨워 주시는 그런 오늘 코르셋 파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 두 질문을 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첫 번째 감사하다, 제가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서 좋은 것들이 있고 나쁜 것들이 있잖아요. 나쁜 것들을 우리는 노폐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요즘에 거의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노폐물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지지 않죠. 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땀을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너무 편한 것들에 의존하다 보니까 땀을 흘린다는 아주 인간의 기초적이고 본연적인 활동, 체온을 유지하는 어떤 면역적인 활동들이 대부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폐물이 나고 있다. 이 미스터 폴리를 착용하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에서 뇌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뇌 다음으로 중요한 게 우리의 척수를 따라서 우리 몸의 척추가 우리 몸의 신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몸의 이 신경들이 어떤 각도를 유지하는가. 그래서 우리 몸의 체형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신경이 어떤 부위에 따라 압박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기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60조 개 이상의 세포를 가지고 우리 몸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이제 미스터 폴리를 착용하시게 되면 흉추와 경추, 나아가서 그 주변을 가지고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견갑골, 또 나아가서 수축과 이완된 우리 몸의 근육을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장력이 발생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죠. 그때부터 우리 몸이 이전과 달라지게 됩니다. 근육이 수축된 상태와 이완된 상태, 그리고 이완된 상태와 수축된 상태의 몸이 반대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그 기랑근, 주둔근의 역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몰랐어요. 어쩌면 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활동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니까 우리 몸에 운동 에너지가 발생되는 거죠.
열이 발생되게 되고요. 열이 발생되는 건 혈액순환이 왕성해진다는 겁니다. 혈액이 돌고 있다는 건 우리 몸의 노폐물이 대사를 할 수 있게끔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적체되어 있던 나쁜 것들이 나아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몸속에서는 좋은 반응들이 일어나고 그 노폐물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스터 폴리 원단의 역할입니다. 이번에 또 챌린지 우리가 했잖아요. 챌린지 할 때 거의 뭐 벗지 않고 입고 생활을 했지만 어떻냐면 지금도 저는 뽀송뽀송한 상태, 거의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또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그런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이 나가다 보니 원단이 한 달 만에도 삭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는 엄청나게 빨리 삭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우리 몸에 나가야 될 게 안 나가고 그냥 땀만 나가지고 이 옷을 오래 입었으면 좋겠다. 2번 일단 나갈 건 좀 나가고 좀 오래 입는 거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이 좋겠어요? 2번. 네. 그래서 우리가 나쁜 것들은 빨리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나쁜 것들이 나간다는 건 우리가 정말 박수치고 축하해줘야 될 일이다. 근데 계속 그렇다면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한 1년 정도, 많게는 2년, 3년까지는 그런 작용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단이 좀 빨리 삭는 분들은 축하받으셔야 되고 또 나아가서 그렇게 건강을 회복하시고 또 좋은 거 하나 더 구매를 하신다면 앞으로도 저희 상업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2개 정도를 번갈아 가면서 입으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판매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2개 정도를 한 이틀 간격, 3일까지는 약간 데미지가 있을 수 있고요. 원단이 약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원단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물론 화학적인 석유 화학 기술에 의해서 원단이 이제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숨을 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어주면서 입는 것이 조금 더 수명을 길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좀 노폐물이 많이 나오는 분들은 2개 정도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훨씬 더 그런 활동들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척추와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있고 인대가 있고 또 주변에 연부 조직이 있고 그리고 근막도 있고 어쨌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 핸디캡이 있는, 즉 뼈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될까? 첫 번째, 뼈가 있든 없든 내가 좀 약해져 있는 상태를 받쳐주는 게 우리 중체의 역할이죠. 자, 복부나 코어나 허리 주변에 있는, 즉 뼈를 지지하고 있는 근육이 좀 약해요. 그리고 근육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근육 외에 속에서 장기를 받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눈에 보이는 근육을 보고 운동선수들이나 보디빌딩을 한 굉장히 육체가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굉장히 건강할 것이다. 저 사람은 굉장히 허리가 튼튼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에 빠지기 쉽죠. 운동선수들이 허리 더 많이 아픈 거 아십니까? 보디빌더들이 척추 질환이 더 많아요. 이건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즉 보이지 않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얘는 일단 보이는 부분을 받쳐줍니다. 허리, 골반.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받쳐준다는 건 압박이나 무게를 분산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산할 거냐 이거거든요. 살찌는 분들에게 왜 자꾸 살을 빼라고 합니까? 살찐 대로 아름답게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면 되는데 왜 살을 빼라고 우리들은 주변이나 아니면 어떤 의사나 전문가로부터 그걸 권유받죠? 왜 빼라고 그들을 이야기합니까? 건강상의 이유. 그렇습니다. 건강상의 이유가 굉장히 복합적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외적으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체중이 증가한다는 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의 한계치, 우리 몸의 근력이 그만큼을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부담해야 되는 것이 늘어난다는 거죠. 즉 양쪽 다리가 부담해야 될 일정 수준의 내 몸의 무게가 체중이 있어요. 근데 한쪽이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면 그 무게를 누가 짊어져야 됩니까? 다른 반대쪽과 나머지 기관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허리까지 아픈 상태로 아니면 골반의 어떤 변형으로 내 체형의 어떤 변화로 내 무게 중심 자체가 앞이나 옆이나 뒤로 이동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걸 우리는 정확히 진단을 해서
알아봐야 되지만 그게 진단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산할 거냐. 내 몸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자, 이게 너무나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없으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목발을 짚는 방법이죠. 왜? 내 대퇴부와 장골의 이 역할이 무력화된 상태, 못하는 상태예요. 그럼 이걸 대신해줄 목발을 짚어서 오른쪽 무릎과 발목, 즉 오른쪽 이 골반이 없다면 그것을 해야 되는 역할에 지지대가 필요한 거죠. 이건 이제 최악의 경우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 걸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방법은 이 골반 주변과 엉덩이 근육,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장기의 근육과 이 역할들이 골반이 했던 역할을 해줄 수 있게끔, 즉 왼쪽 다리가 왼쪽 고관절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주변이 보강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아이러니한 건 우리 몸이 그 방법을 스스로는 모른다는 겁니다. 태초에는 알았어요. 우리 여러분들 누가 걸음마 알려줬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를 짚고 그 힘을, 중심을 깨닫고 내가 그 균형 중추, 이 중추신경계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걸 할 수 있게끔 터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없어진 상태를 우리 몸은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 몸의 본능적 활동으로 전환돼 버리는 거죠. 자, 이제 꽤 어려운 단계로 왔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가지고 있는 제한적 환경 속에서 최상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제 그게 결론이죠. 감사합니다. 요게 좀 다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질문이요. 걸을 때 엉치뼈가 아파요. 왜 그럴까요? 혹시 비슷한 어떤 체험이라든지 불편함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걸음 걸을 때요? 걸음 걸을 때. 이 질문하신 분 어떤 분이세요? 네. 아, 우리 고객님이세요? 예.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그 과정을 통과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 걸을 때 엉치뼈가 왜 아플까요? 그게 그 허리에서 오더라고요. 허리에서. 예.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협착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협착증. 예. 대부분 협착증이라고 또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아플 수도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일단 엉치뼈라든지 우리 몸의 구조가 가장 많이 닿아 있는 부분이 불편한 부분인데 그게 바로 우리 닥터 코르셋 브랜드 제품들에 한해서는 즉 코르셋이라 명칭되어 있는 모든 제품들은 대부분이 골반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골반이 가장 넓은 그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접촉이 되겠죠. 우리 몸의 골반은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앞으로 기울어질 수 있고 뒤로 기울어질 수 있고 옆으로 기울어질 수 있고 복합적으로 골반이 돌아가서 앞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몸이 상태인지를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이 입는 바른 자세, 닥터 코르셋은 그냥 수직으로 그리고 몸의 이 구조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즉 스탠다드 규정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바른 자세라는 건 중간 상태, 앞도 뒤도 옆도 돌아가지도 않은 그 상태를 유지하게끔 틀을 짜놨단 말이죠. 근데 그 틀 안에서 나의 현재 골반이 어떻게 휘어졌고 어떻게 몸의 변형이 일어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움직입니까?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움직입니다. 그 움직이는 어떤 습관과 그 운동 형태가 나의 현재 체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왼쪽 엉치뼈가 아픈 사람들은 골반이 어떻게 됐을까요? 뭔가 잘못됐다면 양쪽 다 아프던지, 그죠? 뭔가 이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불규칙하게 어떤 사람은 왼쪽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뒤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좌골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골반 안쪽에 치골이 아프고 여러 가지 다른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개인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체형이 다 다른 상태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골반이 정상적이라면 또 부딪힘이 없어요.
골반의 형태가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내가 움직이는 운동 방향, 걸음걸이가 바른 자세로 걸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통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 몸을 좀 진단해보고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 왼쪽 엉치뼈가 아프다. 그럼 이쪽으로 어긋나 있는 힘을 얘가 일정하게 잡아주면서 우리 몸은 어떤 작용을 해야 되냐면, 그건 여러분들이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율신경계의 영역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여러분들 의식하지 않는 부분을 관장하는 거죠. 대부분이 호흡입니다. 호흡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하십니까? 우리 몸의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하는 게 호흡이에요. 내가 지금 왼쪽 골반이 자꾸 부딪힌다는 위험 신호를 내가 인지하게 되면 우리 뇌는 명령을 내릴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뭔가 기울어진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몸의 본능적인 항상성이 발휘되는 거죠. 이게 항상성입니다. 우리 몸 스스로 우리 몸의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 그게 바로 항상성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저게 아마 2019년도, 18년도 정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저희들, 이 포옷의 파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오늘 또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 또 여러분들이 계실 터인데, 아까 이제 마지막에 코르셋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과거에 저희가 기존의 브랜드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저희 중체가 하는 역할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코어셋이다.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켜주는, 세팅해주는 개념, 또 코어 근육을 리셋해주는 경험. 그래서 코어 근육을 세팅한다라는 것은 내가 코어 근육이 지금 잠자고 있거나 작동 안 하고 있는 상태의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코어 리셋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내가 젊은 시절 또 청년 시절에는 코어 근육이 내 육체 활동과 기본적으로 내가 활동하는 것에 의해서 어찌됐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때는 육체 노동 중심이었단 말이죠. 산업 성장기에는. 그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기본값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노화하고 점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내 몸이 근력이 약해지고 내 몸의 움직임과 기능들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렇게 내 코어 근육의 역할을 놓치고 잃어버리더라. 비활성화되더라. 잠자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채팅하면 이렇잖아요. 채팅한 온라인 접속 상태를 활성화라고 부르고요. 내가 채팅할 수 없는 뭐 식사하러 갔다든지 자리를 비우게 되면 비활성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비활성화는 내가 지금 접속할 수 없는 상태, 연결이 끊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반면에 또 활성화라는 것은 언제든 내가 지금 소통이 가능한 상태, 연결된 상태, 접속된 상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코어 근육이 다시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해서 코어 리셋이라고 하는 거죠. 그 각자의 단어를 코어 근육, 코어라고 하는 코어 근육의 코어와 이 세팅한다라고 하는 영문, 이 세팅을 합치면 코어 셋이 되는 거고, 코어 근육과 리셋, 재활성화, 재가동 상태라는 단어를 또 붙이게 되면 코어 리셋, 코어 셋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저희가 코어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단어를 만들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닥터 코어 셋, 88 코어 셋, 그 다음에 닥터 코어 셋 프로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불리우다가 지금은 총칭해서 각각의 이 명칭들이 너무 이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부르기가 어렵다. 우리 이거 뭘로 불러야 되냐라고 해서 공통된 지침으로 입는 바른 자세 상체입니다. 중체입니다. 하체입니다. 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것이죠. 이게 지금에 와서는 조금 더 우리가 새로운 대명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발자에게 묻다라는 시간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하실 법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나름 소신 있는 이 의견을 또 제시를 해드렸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더 슬리밍거스 문화에 대해서 오늘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의 Q&A 시간, 개발자에게 묻다 시간으로 오늘 1부를 진행을 했고요. 자, 이제 2부를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채팅 남겨주신 분들이 계신데, 예, 다음 주에 저도 입어요. 예, 이제 출첵 또 프로모션에 의해서 이쁘시게 되시는 것 같은데, 예, 다음 주에 착용하실 때 또 많은 또 기쁨과 피드백을 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자료를 좀 준비를 하고 다음 시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얼굴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예, 많은 분들이 저를 오랫동안 본 분들은 저를 못 알아보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정말 얼굴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나 뭐 저 시간들이 거의 뭐 아침에 했던 행사들이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 원래는 좀 잘 부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침에 하지만 지금 상태가 그렇게 많이 붓진 않았죠. 제 어떤 어떻게 보면 일상의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고 또 있는 바른 자세를 착용함에 있어서 저도 매년 저의 리즈를 갱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저 오늘도 입고 있거든요. 보이십니까? 예, 보이시죠? 예, 등체. 지금도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것이 그냥 저는 뭐 제 루틴이에요. 여러분들 화장품 바르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입는 바른 자세는 제가 옷을 입고 또 속옷을 입고 하는 것과 당연한 하나의 루틴이자 과정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는 따로 한 게 없었는데 이렇게 제가 예뻐졌다, 예뻐졌다라는 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나날이 잘생겨지고 멋있어지고 있다. 이게 참 이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의 놀라운 점이죠. 예, 우리 출첵하시는 분들은 지금 막 빨리 입고 싶으셔가지고, 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참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변화, 예,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슬리밍고 그룹의 꽃이죠. 바른 자세 코디네이터 교육의 전체 일정인데 참조하셔가지고 전국의 13군데 지역에서 16회의 이 바른 자세 코디네이터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참여하셨던 분들은 강사님들이 또 세 분이세요. 우리 마스터님들이 세 분이시고 또 이 바른 자세 코디네이터 전문 강사 과정을 수료한 강사님들이 또 전국에 지금 현재 3기수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또 통찰도 여러분들이 들어봄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자세 코디네이터 교육은 기회가 되시고 시간을 만드셔가지고 참석을 하시면 좋겠고 기왕이면 혼자 좋은 거 누리지 마시고 좀 배운 거 남주듯이 좋은 거 좀 나누는 여러분들의 관대한 아량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표를 보다 보니까 이 6번이 좀 잘못됐어요. 경상전남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제가 또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새로운 것들 그리고 틀린 것들 이런 것들 보여요. 예, 이런 것들을 저도 지금 보고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른 자세 코디네이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33 출첵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자. 66일차가 아닌데 이 자료 바꿔야 됩니다. 다시 준비할게요. 이걸 전문용어로 방송사고라고 얘기하죠. 67일차인데 네,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문장가인 유한준님의 문장인데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왜 자꾸 66일차가 나올까요? 네, 아마 제가 66일을 안 바꾼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이거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잠깐 어깨 좀 돌려주시고 우리 조금 있다가 뭐 해야 되죠? 스쿼트 해야 되니까 이제 스쿼트 하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셔가지고 예 여기는 바뀌었는데 예 일어나셔가지고 여러분들 스쿼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어나시고요. 저도 일어나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좀 켜고 자료도 준비를 하고 자
자, 안전에 유의해서 여러분들 부딪히는 게 없으셔야 되겠죠? 자, 앉겠습니다. 자, 15회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코에 힘주고, 넷, 엉덩이와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다섯, 너무 많이 굽힐 필요 없어요. 일곱, 여덟, 코에 힘. 아홉, 몸을 너무 숙이면 안 됩니다. 열, 다섯 개 더. 하나, 뒤꿈치로 쭉 밀어 올리면 둘, 엉덩이와 허벅지 앞쪽, 뒤쪽 다 자극됩니다. 셋, 넷, 다섯. 오케이, 박수! 예, 한 개씩 더 하셔도 되고요. 좋습니다. 예, 이런 열정들 또 이렇게 실행하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다이어트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는 다이어트 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면요. 다이어트가 필요 없어요. 그죠? 많이 걷는 분에게는 다이어트라는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많이 걷는 게 다이어트의 기본이거든요. 또 이렇게 하루 내가 식사를 했으면 식사한 만큼 내 몸을 움직인다. 움직이기 싫으면 적게 먹으면 된다. 많이 먹었으면 또 내가 좀 움직이려고 애쓰면 된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67일차 성공하는 자기 영역 4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고인하니. 사랑할 때 이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된다는 거고, 알게 되면 보이지 않던 것들, 그 전과 다르게 보이는 새로운 관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경영해 나간다는 것은 기존의 나의 어제와 다른, 그래서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월 6일 다산의 어른의 공부 오늘 또 나누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어떤 위대한 발상도 작은 한 걸음만 못하다. 그래서 순자의 문장을 공부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걷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고 아무리 간단한 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시도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어떤 위대한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생각도 작은 한 걸음만 못하다.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위대한 발상은 그냥 망상으로 그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스쿼트도 15개나 했고 11시에 늦지 않게 이렇게 함께 출첵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한번 또 되돌아보고 나는 바른 자세를 하고 있는가? 나는 건강한 상태인가? 나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그렇게 나는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모든 관점을 사랑의 관점으로 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이전에 알던 것들과 내가 뭔가 몸을 담고 거기에 소속이 되고 거기에 애정을 쏟게 되고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즉 상호작용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이 점점 변화해 나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슬리밍고에서는 그런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슬리밍고의 가족들을 슬리밍거라고 부르고요. 이 슬리밍거들이 하는 역할은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의 전도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남길 수 있는 정신문화유산, 즉 바른 자세라고 하는 그 정신문화유산을 남기려고 애쓰는 사람,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정관사 덜을 붙여서 더 슬리밍 거스라고 부릅니다. 제가 콩글리시 전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더 슬리밍 거스들이 지금 현재 슬리밍고와 함께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학교를 방문해서 체형을 측정해주고 분석해주고 학생들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변해?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우리들이 작게나마 실천하고 그 일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우리들이 묵묵히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위대해질 것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꿔보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일을 사랑하는 이유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 일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슬림인고가 전과 같지 않고 다르게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돈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 프랭클린 선생님의 부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럼 부의 사고방식의 핵심은 뭐냐? 바로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것.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함께 학습하고 있는 이 일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그래, 프랭클린은 참 잘 살았지. 그 사람은 뭐 부자로 살았고 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다면서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발전이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금 기본으로 원점으로 돌아와서 왜 내가 프랭클린의 사고방식을 알아야만 되는데 라고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지껏 돈에 대한 흔들리는 기준과 원칙이 아예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흔들렸던 거예요. 돈이라면 사족을 못 썼던 거고 돈을 번다라고 하면 다소 불법이나 편법이나 욕심을 부려도 또 남에게 피해를 줘도 괜찮다라고 하는 만사이기주의가 팽배했던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 황금주의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상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만 해도 약 100여 분들의 우리들만 해도 우리들 스스로가 그럼 프랭클린이 어떻게 경제적인 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어떻게 부를 쌓아서 일찍이 파이어족이 됐는지 조기 은퇴를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남은 생을 그 돈에 구애치 않고 하고 싶은 일에만 온전히 집중한 결과 위대한 일들, 위대한 업적들을 남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표본을 소개를 하고 이제 우리들이 그 삶을 한번 본받아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원칙을 세우기. 지금 프랭클린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장들이 내 삶의 부의 기준과 원칙이 되어지고 실행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전과 다른 재정관 그리고 자산 그리고 돈에 대한 관점을 이제 견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돈에 관한 7가지 잘못된 생각 중에 마지막 7번째입니다. 현재 나의 경제 여건은 주변 환경 탓이다. 대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예요. 현재 나의 경제 여건은 주변 환경 탓을 하기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모 초등학교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건물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한 줄 더 적어놓은 답이 기가 찹니다. 건물주인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이런 답이 나오는 시대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의 꿈나무들이 건물주가 꿈인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는데요. 누구 탓? 부모 탓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30 이전에 당신의 경제 여건은 당신 탓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30 이후의 경제 여건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그 모든 문제와 책임은 당신의 책임이다. 라고 했죠. 이제 우리들이 이것을 빨리 인지하고 바꾸면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면 우리의 여건은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왜? 우리가 그러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에 대한 특히 잘못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마련이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자신의 경제 여건은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운명론으로 자유하지 마라.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의 결과일 뿐이다. 그래서 프랭클린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경제 여건은 이제부터 내 탓이라고 인정하고 이제 무엇을 바꿀까 또 어떤 결정들을 함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서 할 것인가 이 실행에만 집중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인데 그 관점은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철학에 대한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돈은 아껴야만 된다. 돈 너무 돈돈돈거리지 마라. 어린 게 무슨 돈이냐. 이런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왔던 잘못된 재정관에 대해서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된다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굳어진 거죠. 어쩌면 신념화된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잘못된 놈들이고 약탈하는 놈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등쳐먹는 놈들이고 이런 어떤 프롤레타리아적인 생각도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부자들이 분명히 잘못된 졸부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뭐 쓴소리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한 단면적인 것만 봐서는 또 그 사람의 일생을 우리가 평가할 수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해야 되고 나쁜 것들은 또 걸러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믿고 있는 잘못된 철학을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 그걸 내가 선택하는 순간부터 그게 내 믿음이 되고 그게 내게 학습이 되고 그 학습된 것이 내 경험이 되고 그 경험된 것이 내 습관과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2023년 조금 더 나아진 경제 여건 그리고 조금 더 잘 살아보고 조금 더 자유에 근접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오판을 그리고 오류를 인정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랭클린의 부자 사고방식 7번째, 현재 나의 경제 여건은 환경 탓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되고 사기친 친구, 뭐 문제 생긴 회사, 또 여러 가지 것들 그 선택 또한 내 몫이다. 빨리 거기서 과거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그 과거의 감옥에서 나는 묶여서 결코 전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집중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95배의 에너지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95배를 차장시키고 마이너스에 집중하실 겁니까? 사장된 거는 빨리 잃어버려야 돼요. 저도 과거에 놓치고 실수했었던 금전적인 손실 생각하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못 합니다. 못 해요. 절대 못 합니다. 저는 오늘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잃어버린 돈 때문에 그 돈 받으려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또 소송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다 제 잘못이더라고. 남 탓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탈출해서 플러스 에너지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는요, 얼마든지 그 손실을 만회할 만한 힘이 있어요. 손실값은 다시 취득값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만큼의 손실된 에너지만큼의 나는 잠재적인 에너지를 그 이상의 에너지를 95배 넘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손실된 에너지에 집중하게 되면 결코 나는 플러스뿐만 아니라 0, 제로 베이스로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내 탓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전진해야지 자꾸 후진기어 넣고 뒤를 바라보면서 후진해봐야 목 디스크나 이 경추 질환과 척추 질환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에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당신이 지향하는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애정을 담아서 이 문장 한 번만 읽어볼까요? 이런 사고방식, 내 탓이라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당신이 지향하는 방향, 앞으로 여러분들 나아지고 싶으시죠? 더 잘 되고 싶으시죠? 그리고 더 자유롭고 싶으시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스스로 다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잘못된 돈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침으로써
경제 여건은 분명히 나아질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내 인생 문장이 되어야 될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부자가 되지 못했고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내가 여지껏 믿고 있던 잘못된 돈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개선함으로써 오늘의 경제 여건은 이제 그리고 내일의 경제 여건은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 세상은요, 아이디어와 믿음으로 출발하죠.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마차를 끌고 다니던 시대, 증기 기관차가 있던 시대에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런데 그 과정과 여정은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하나를 만드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하나하나의 부품을 대량 생산하기에는 또 많은 비용이 들고 또 많은 어떤 설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을 만났고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당신 참여하지 않겠냐. 이걸 대량화시키면 우리 산업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제2의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꿈을, 그 아이디어를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실행을 했던 그의 자동차는 지금 현재 대중화로 이어졌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한 가정에 최소한 한 대 정도의 자동차는 있게 되어졌죠. 그래서 포드주의, 포드 생산 방식, 대량 생산 방식의 표준이 된 것이 바로 이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자동차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포디즘이라고 얘기하는 이 포드주의, 대량 생산, 컨베이어 벨트에서 각각 부품이 각각의 이제 공정을 거쳐서 하나의 완성품을 이어내가는 과정, 그 시스템을 만든 것이 포드인 것이죠. 그의 작은 믿음과 생각으로 출발한 것은 세상을 뒤바꿨습니다. 우리들 또한 그렇게 위대한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우주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는 생각과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믿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결의를 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문장을 다시금 곱씹으면서 이번 한 주 함께 실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고요. 벌써 황금 같은 토요일 주말인데요. 알차고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 또 바른 자세와 함께 또 건강을 실천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슬리밍과 함께 하시는 우리 출첵 여러분들도 더 슬리밍 것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뵙겠습니다.